할머니,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낮게 속삭입니다. 지금 통장을 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중 한 명이 내가 믿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72세 한영자 할머니에게 찾아온 평범한 월요일 오전,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러분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정성스런 답글 남기겠습니다. 2025년 첫째 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대구 북구에 위치한 작은 신용협동조합 앞 한영자 할머니가 검은색 인조가죽 핸드백을 꽉 껴안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올해 72세, 남편을 3년 전에 떠나보낸 후 혼자 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키 155cm의 마른 체구, 하지만 걸음걸이만큼은 또렷했죠.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이 신협을 찾아와 정기예금 일부를 해지하고 생활비를 찾아가는 것이 15년째 이어온 일상이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일정이겠지. 영자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며 신협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찬 바깥 공기와 달리 실내는 따뜻했고 형광등 불빛이 하얀 바닥 타일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와 다른 낯선 기운이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창구 대기석 옆 회색 소파에 두 명의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이들은 짙은 색 점퍼를 입고 휴대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할머니가 지나갈 때마다 시선이 스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왜 자꾸 나를 보는 거지? 영자 할머니의 가슴이 조금씩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심장 소리가 크게 들렸고 손바닥에 살짝 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 내가 괜히 예민해지나 보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보이스피싱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가. 번호표를 뽑는 기계 앞에 선 영자 할머니. 기계에서 나오는 얇은 종이의 바스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23번. 영자 할머니는 번호표를 받아들고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이 등을 타고 올라왔죠. 가방 안에서 통장을 꺼내며 영자 할머니는 잠시 추억에 잠겼습니다. 낡은 갈색 통장 표지가 햇빛에 발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남편과 함께 평생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돈 잘 지키고 있지? 돌아가신 남편에게 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항상 말했죠. 은행에 맡겨둔 돈이 제일 안전하다고. 전자음이 울렸습니다. 단조로운 소리가 신협 내부에 퍼졌죠. 23번 고객님, 이번 창구로 오세요. 드디어 영자 할머니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번 창구에는 익숙한 얼굴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아람, 29살의 신협 창구 직원이었죠. 아람 씨는 이 신협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었고 영자 할머니 같은 단골 고객들의 얼굴과 이름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도 생활비 찾으러 오셨죠? 아람 씨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젊지만 예의 바르고 친절한 직원이라 영자 할머니도 늘 고마워했죠. 그렇지. 이번 달도 부탁한다.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아람 씨가 컴퓨터 단말기에 영자 할머니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화면에 뭔가 이상한 것이 떴습니다. 컴퓨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아람 씨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죠. 아람 씨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표시된 빨간색 경고창을 보고 있었거든요. 고객 이상 거래 의심 즉시 보고 요망.
이런 경고창은 보통 계좌가 범죄에 악용되거나 고객이 금융사기 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람 씨는 3년간 창구 업무를 해오면서 이런 경고창을 본 적이 몇 번 없었는데 하필 영자 할머니 계좌에서 뜬 것이었죠. 아람 씨는 재빨리 영자 할머니의 최근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확인해 보니 심상치 않은 기록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지난 6개월간 알뜰폰 개통이 4건, 소액 결제가 수십 건, 그리고 대출 신청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온라인 쇼핑 결제 내역이었죠. 영자 할머니가 절대 살 리 없는 게임 아이템이나 인터넷 상품권 구매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이상하다. 할머니는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쓰시는 분인데 아람 씨는 영자 할머니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환한 미소로 앉아 계셨지만 아람 씨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 혹시 최근에 새로운 휴대폰 개통하신 적 있으세요? 아람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휴대폰? 나는 이 오래된 폴더폰 하나만 쓰는데 뭘 또 개통해. 영자 할머니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정말로 10년도 더 된 낡은 폴더폰이었습니다. 인터넷은커녕 문자 보내기도 어려워하시는 분이었죠. 아람 씨의 확신이 섰습니다. 이 할머니가 금융사기 조직의 표적이 되었거나 이미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행 규정상 고객에게 직접 당신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혹시 범죄자들이 듣고 있을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수사에 방해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아람 씨는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신임 연수에서 배웠던 비상 대응 방법을 떠올렸죠.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이며 낮은 전자음이 울리는 가운데 아람 씨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할머니, 잠시만요. 서류를 하나 더 준비해 드릴게요. 아람 씨는 서랍에서 하얀 안내전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볼펜으로 전표 오른쪽 모서리에 작은 별표를 그렸죠. 마치 실수로 그은 것처럼 보이게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별표의 의미는 신협 직원들만 아는 암호였습니다. 위험 상황 고객, 보호 필요라는 뜻이었죠. 이 전표 가지고 계시다가 10분 후에 혼자서 다시 오세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람 씨가 영자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서 아람 씨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람 씨의 진지한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왜 이런 걸 주는 거지? 그냥 돈만 찾으면 되는 건데. 영자 할머니는 별표가 그려진 전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의 촉감이 손끝에서 까칠하게 느껴졌죠. 그리고 대기석으로 돌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그 별표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별 하나였지만 왠지 모르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10분 후에 혼자서 중요한 이야기. 영자 할머니는 아람 씨의 말을 되뇌며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까 휴대폰을 보고 있던 두 남성이 자꾸 영자 할머니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말이죠. 영자 할머니는 무의식적으로 가방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거지?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불안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도 겪어보고 어려운 시절도 많이 보냈지만 지금 같은 묘한 두려움은 처음이었죠. 시계 초침이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신협 내부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거든요. 영자 할머니는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5분밖에 지나지 않았네요. 기다리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던 남성 중 한 명이 영자 할머니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많은 돈을 찾으러 오셨나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 남성은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영자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게 왜요? 영자 할머니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대답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 남성의 질문이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요즘 은행이나 신협에서 현금을 많이 찾으면 위험해요. 나가자마자 따라오는 강도들이 있다고 하네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남성의 말에 영자 할머니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친절해 보이는 말투였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웠거든요. 더욱이 자신이 돈을 찾으러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영자 할머니는 짧게 대답하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이 커져가고 있었죠. 남성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세요? 자식들은 어디 살아요?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더욱 경계했지만 상대방이 워낙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바람에 대답하지 않을 수도 없었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 살아요. 그럼 혼자 계시는군요. 외로우시겠어요. 남성은 마치 오래된 지인처럼 친근하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점점 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때 영자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검은 화면에 비치는 반사를 이용해서 주변을 살펴보려고 했죠. 그런데 휴대폰 화면에 비친 모습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아까 그 두 남성 외에 또 다른 남성 한 명이 더 있었고 이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영자 할머니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남성이 영자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45세쯤 되어 보이는 이 남성은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고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고급스러운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세광입니다. 오세광. 그는 자신을 보험 설계사라고 소개했습니다. 명함을 꺼내서 영자 할머니에게 정중하게 건넸죠. 명함은 고급 용지에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대한생명 수석설계사 오세광이라는 직책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이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보험 환급금 아직도 못 받으셨죠? 오늘 제가 직접 처리해 드리려고 왔어요. 지난번이 언제요? 난 당신을 모르는데? 영자 할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세광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태연했죠. 기억 안 나시는군요. 3개월 전에 댁에 찾아가서 보험료 환급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그때 할머니께서 병원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세광의 말을 듣는 순간 영자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실제로 3개월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고 추가 검사 비용 때문에 걱정이 많았거든요. 위내시경에서 용종이 발견되어서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혹시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 노인이 되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영자 할머니를 엄습했습니다. 최근에 자주 깜빡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어머님, 괜찮아요. 나이 드시면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광은 영자 할머니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치매와 기억력 감퇴였거든요. 시계를 보니 정확히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람 씨가 다시 오라고 한 시간이었죠. 영자 할머니는 별표가 그려진 전표를 꽉 쥐고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창구에 일이 있어서 어머님, 지금 가시면 안 돼요. 세광이 급하게 영자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영자 할머니는 세광의 손에서 차가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저 직원이 할머니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막아드릴게요. 세광의 말에 영자 할머니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람 씨를 3년 동안 믿어왔는데 설마 그런 사람일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광의 말도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영자 할머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손에 든 별표 전표가 점점 더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죠. 영자 할머니는 세광과 아람 씨 사이에서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3년간 믿어온 은행 직원과 갑자기 나타난 보험 설계사.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어머님, 이렇게 하세요. 세광이 영자 할머니를 다시 소파에 앉히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강제성이 느껴졌죠. 일단 병원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찾으세요. 그러면 제가 할머니 대신 보험회사에 환급 신청을 해드릴게요. 복잡한 서류 작업은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할머니는 편하게 계시면 돼요. 세광은 영자 할머니 바로 옆에 앉아서 계속 설득했습니다.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죠. 1억 원을 어떻게 찾아요? 그런 큰 돈을. 괜찮아요. 할머니 통장에 그보다 더 많은 돈이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영자 할머니는 쏘스라쳤습니다. 자신의 통장 잔고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은행 직원도 아닌 사람이 고객 정보를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제 통장을? 보험 환급 절차 때문에 미리 조회해 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광의 대답이 어딘가 석연치 않았지만 영자 할머니는 더 이상 추궁하지 못했습니다. 세광의 압박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한편 신협 보안실에서는 긴급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고다암 보안팀장이 아람 씨로부터 받은 비상 신호를 확인하고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다암 씨는 38세로 이런 금융사기 사건을 여러 번 처리해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112 상황실입니까? 북구 신협입니다. 금융사기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출동 바랍니다. 다암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서에서는 곧바로 사복수사 요원들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을 현행범으로 잡기 위해서는 실제로 돈을 빼앗으려는 시도를 해야 했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할머니에게 상처가 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윤영석 경위의 지시였습니다. 윤영석 경위는 49세로 20년 넘게 형사로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창구에서 아람 씨는 영자 할머니가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제발 안전하게. 아람 씨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년간 은행에서 일하면서 이런 위험한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영자 할머니는 여전히 세광의 설득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환급금이 정확히 1억 2천만 원이에요.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직접 송금하려면 3개월은 걸려요. 할머니 수술이 급하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세광의 말은 점점 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영자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아람 씨가 건넨 별표 표시된 전표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먼저 돈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영자 할머니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보험회사 규정이에요. 환급금을 받으려면 본인이 먼저 동일한 금액을 입증해야 해요. 그래야 보험사에서 신뢰하고 빨리 처리해 주거든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지만 복잡한 보험 용어로 포장되어 있어서 영자 할머니는 헷갈렸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남성이 영자 할머니 옆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강태호, 33세로 이 조직에서 현금을 빼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같이 가서 도와드릴게요. 은행에서 큰돈 찾을 때는 복잡한 서류가 많거든요. 태호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의 손은 계속해서 주머니 안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그 손의 움직임이 신경 쓰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로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수술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물론이죠. 저희가 이런 일을 수백 번 해봤어요. 세광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영자 할머니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광의 명함을 자세히 보니 뭔가 어색했습니다. 회사 주소가 희미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전화번호도 휴대폰 번호였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라면 회사 대표 전화가 있을 텐데 말이죠. 혹시 회사 전화번호도 있나요? 요즘은 모두 개인 번호로 연락드려요. 더 빠르고 편하거든요. 세광의 대답이 어딘가 어색했지만 영자 할머니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람 씨에게 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세광은 영자 할머니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감시하는 것이었죠.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지만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큰 돈을 찾을 때는 도움이 필요해요. 태호가 고집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람 씨는 영자 할머니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세광과 태호가 바짝 따라붙어 있었거든요. 할머니, 어떤 업무로 오셨나요? 아람 씨가 일부러 공식적인 톤으로 물었습니다. 범죄자들이 듣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것이었죠. 병원비로 쓸 돈을 좀 찾으려고 해요.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1억 원이요. 아람 씨는 놀란 척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밀히 컴퓨터를 조작하기 시작했죠. 1억 원은 큰 금액이라 본점 승인이 필요해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기다릴게요. 영자 할머니의 대답을 들은 세광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거든요. 저기요, 직원분. 할머니가 급하게 수술을 받으셔야 해서 그래요. 좀 빨리 처리해 주실 수 없나요? 세광이 창구에 개입했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죠. 죄송하지만 큰 금액은 규정상 시간이 걸려요. 아람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는 시간을 끌어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려는 작전이었죠. 한편 신협 뒤편에서는 윤영석 경위가 도착해서 긴급 수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씨,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창구에서 1억 원 인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범죄자 3명이 할머니를 에워싸고 있어요. 할머니는 안전한가요? 지금은 창구 직원이 보호하고 있지만 범죄자들이 언제 강제로 데리고 나갈지 몰라요. 윤영석 경위는 즉시 영자 할머니의 계좌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이건 대단한 조직이군요. 컴퓨터 화면에는 놀라운 정보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명의로 개통된 알뜰폰이 4개, 소액결제 163건, 그리고
윤영석 경위의 말이 멈췄습니다. 더 충격적인 숫자가 화면에 나타났거든요. 15억 원? 네, 할머니 계좌를 통해서 15억 원이 세탁된 흔적이 있어요. 이는 단순한 개인 보이스피싱이 아니었습니다. 대규모 조직적 범죄였던 거죠. 이 패턴, 제가 6개월 전부터 수사하던 조직과 완전히 일치해요. 윤영석 경위는 지난 6개월간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금융사기 사건들을 추적해 왔습니다. 모두 같은 수법이었죠. 노인들의 신분을 도용해서 휴대폰을 개통하고 소액 결제로 시작해서 점점 큰 돈을 노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다음 씨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300명입니다. 피해 금액은 43억 원이에요. 43억 원. 상상하기 힘든 거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돈이 영자 할머니 같은 선량한 노인들에게서 나온 것이었죠. 범죄자들은 보통 어떻게 접근하나요? 처음에는 보험 설계사나 의료진으로 위장해서 신뢰를 얻어요. 그 다음에 의료비 환급이나 보험금 지급 같은 명목으로 큰 돈을 찾게 만들죠. 바로 지금 영자 할머니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창구에서는 여전히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결정하셔야 해요. 오후 12시가 지나면 은행 업무가 중단돼요. 세광이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시간 압박을 주려는 전술이었죠. 서두르지 마세요, 할머니. 충분히 시간 있어요. 아람 씨가 영자 할머니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몰래 책상 아래에서 비상 버튼을 눌렀죠. B-, B-, B-. 보안실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아람 씨가 보낸 최종 신호였습니다. 비상 버튼의 경고음과 함께 신협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광과 태호는 아직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서명 좀 빨리 해주세요. 태호가 재촉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친근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서명이 이렇게 복잡한가요? 영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정말로 무서웠거든요. 큰 돈이라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아람 씨가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사복 경찰들의 최종 배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세광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온 것이었죠. 세광은 휴대폰을 확인하고 표정이 급하게 변했습니다. 문자 내용 경찰 움직임 감지. 신속 처리 필요. 세광은 깨달았습니다. 이미 경찰이 이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뭐? 경찰이? 세광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그 말이 영자 할머니에게도 들렸습니다. 경찰이 뭐요? 영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업무 때문에 그래요. 세광이 급하게 둘러댔습니다. 한편 신협 곳곳에는 이미 사복 경찰관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고객으로 위장한 6명의 경찰관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범죄자들을 감시하고 있었죠. 창구 오른쪽에는 회사원처럼 보이는 남성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15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였죠. 왼쪽 대기석에는 중년 여성이 앉아서 잡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역시 여성 경찰관이었습니다. 출입구 근처에는 택배 기사로 위장한 경찰관이 서 있었고 또 다른 경찰관은 청소원으로 변장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팀원 주의하세요. 범죄자들이 할머니를 데리고 나가려고 할 때 일제히 검거합니다. 윤영석 경위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전달됐습니다. 할머니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절대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창구에서는 여전히 서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광과 태호의 초조함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할머니, 다른 지점으로 가시죠. 여기는 시스템이 너무 느려요. 세광이 갑자기 영자 할머니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나는 여기서 찾을 거예요. 영자 할머니가 거부했습니다. 아람 씨가 곁에 있어서 안심이 되었거든요. 어머님, 정말 급하지 않으세요? 수술 날짜가 정해져 있다고 하셨잖아요. 세광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자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때 태호가 영자 할머니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른 은행 아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바로 처리해 줄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영자 할머니의 단호한 거부에 세광과 태호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세광의 휴대폰이 또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세광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 경찰이 포위했다고? 확실해? 전화 내용을 들은 세광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직의 감시망이 경찰의 포위를 발견한 것이었죠. 형, 뭐래요? 태호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큰일 났어. 경찰이 우리를 완전히 포위했대. 세광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일단 할머니를 데리고 나가야 해. 인질로 삼으면. 세광의 말을 들은 순간 영자 할머니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된 것이었죠. 할머니, 지금 당장 일어나세요. 우리랑 같이 나가야 해요. 세광이 급하게 영자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강압적이었죠. 나요. 왜 나를 억지로. 조용히 해요. 말 안 들으면 큰일 나요. 태호가 영자 할머니를 협박했습니다. 그 순간 신협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사복 경찰관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찰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윤영석 경위의 우렁찬 목소리가 신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신협 곳곳에 숨어있던 사복 경찰관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세광, 강태호, 금융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윤영석 경위가 수갑을 꺼내며 다가왔습니다. 20년 경찰 생활에서 이런 순간은 여전히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정의가 실현되는 짜릿함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는 정당한 보험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세광이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정당한 보험 업무라고요? 그럼 이건 뭡니까? 윤영석 경위가 태블릿을 꺼내서 세광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영자 할머니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목록이 떠 있었죠. 할머니 명의로 개통된 알뜰폰 4대, 소액결제 163건, 그리고 무려 15억 원의 돈 세탁 흔적까지. 이것도 정당한 보험 업무인가요? 세광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범행이 다 들통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박소미 간호사로부터 받은 의료정보 불법 활용도 확인됐습니다. 윤영석 경위의 말에 세광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경찰은 훨씬 똑똑합니다. 한편 영자 할머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안도감과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세광과 태호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완전히 함정에 걸린 것이었죠. 뭐야? 이게 무슨... 태호가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복 경찰관 2명이 그의 양쪽을 막아서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람 씨가 달려와서 영자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영자 할머니는
아람 씨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람 씨의 따뜻한 손길에서 비로소 진정한 안전함을 느꼈죠. 할머니가 용감해서 이런 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아람 씨의 말에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무서워서 떨기만 했는걸. 그래도 끝까지 해내셨잖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체포되는 세광이 영자 할머니를 돌아보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우리를 배신한 거야.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람 씨가 세광을 향해 말했죠. 배신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한 거예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이미 경찰차 세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범죄자들을 호송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안전해요. 윤영석 경위가 영자 할머니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덕분에 이 조직을 완전히 소탕했어요. 하지만 윤영석 경위의 얼굴에는 아직 심각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범죄의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컸거든요. 할머니, 사실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이번 사건의 진짜 규모를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윤영석 경위가 영자 할머니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밖에서는 세광과 태호, 그리고 김철수까지 총 3명의 범죄자들이 경찰차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지만 영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영자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담실에서 윤영석 경위는 영자 할머니에게 범죄 조직의 충격적인 전모를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앉아서 들으세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윤영석 경위가 영자 할머니를 편안한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이 조직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운영됐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박소미 간호사가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검진 정보를 빼냅니다. 누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수술이 필요한지, 가족관계는 어떤지 모든 정보를 빼내는 거죠. 영자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의료진이 배신자였다니.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오세광 같은 총책들에게 넘깁니다. 세광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할머니들에게 접근해서 신뢰를 얻고 강태호 같은 실행범들이 실제로 돈을 빼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내 병 이야기를 정확히 알고 있었구나. 맞습니다. 이 조직은 대구 전체를 무대로 2년간 활동했어요. 윤영석 경위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피해자 300명, 피해 금액 43억 원. 그리고 할머니 같은 분들의 신분으로 개설된 대포 통장이 1200개나 됩니다. 영자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게 있어요. 뭐가요? 할머니 덕분에 이 모든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만약 오늘 성공했다면 다른 299명의 할머니들도 똑같은 피해를 당했을 거예요. 윤영석 경위의 말에 영자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그런 큰일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용기를 내주신 덕분에 43억 원의 피해를 막고 300명의 어르신을 구한 거예요. 바로 그때 상담실 문이 열리며 아람 씨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밖에 손님들이 오셨어요. 손님? 영자 할머니가 의아해하며 밖으로 나가보니 신협 로비에 동네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 괜찮으세요?
경비반장 이만우 씨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영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76세의 만우 씨는 영자 할머니와 같은 동네에 40년째 살고 있는 이웃이었습니다. 만우 씨, 어떻게 알고 왔어요? 온 동리가 다 알아요. 우리 영자 할머니가 큰 사기꾼들을 잡았다면서요? 만우 씨 뒤로 동네 상인들과 택시기사들도 하나둘씩 들어왔습니다. 모두 영자 할머니를 걱정해서 온 사람들이었죠. 할머니, 다치지 않으셨죠?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조미라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고마워요. 영자 할머니는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대요. 윤영석 경위가 이웃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의 용기로 300명을 구하고 43억 원의 피해를 막았어요. 정말요? 우리 영자 할머니가? 이웃들이 놀라며 영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소심해 보였던 할머니가 이런 용감한 일을 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무섭지 않으셨어요? 택시기사 박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무서웠죠. 다리가 떨려서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셨네요. 내 같은 할머니들이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하려면 누군가는 해야죠. 영자 할머니의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생각해보니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우리 동네 사람들끼리 더 신경 써야겠더라고요. 만우 씨가 제안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 모임을 만들자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람 씨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저희 신협에서도 정기적으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하겠어요. 6개월 후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모범 사례로 선정했고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했죠. 여러분, 저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작은 용기 하나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영자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전혀 떨지 않았습니다. 사기꾼들은 우리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노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웃이 있고 가족이 있고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람 씨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 소중한 안내전표를 꺼내 보고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기념으로 돌려준 그 별표 전표였죠. 작은 별 하나가 300명을 구했구나. 아람 씨가 전표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새로운 고객이 창구로 다가왔습니다. 80세가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죠. 저기요, 혹시 보험 환급금 받는 방법 아세요? 아람 씨는 즉시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할아버지,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 사람이 와서 그러던데. 혹시 먼저 큰 돈을 찾으라고 했나요? 그런 것 같은데요. 아람 씨는 서랍에서 새로운 안내전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별표를 그리기 시작했죠. 할아버지, 이 전표 받으시고 10분 후에 혼자 오세요. 작은 별표 하나.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이야기가 만든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별표 하나에서 시작된 기적. 그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금융사기, 나만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챙기고 의심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라디오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어딘가의 또 다른 할머니가 생각했습니다.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네.
조심해야지. 작은 별표 하나가 만든 기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